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교사 읽기 해서 지금 정산종사님이 이제 종법사의 역할을 하는 시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불교 교사 1107쪽의 수의단의 기능화 굉장히 중요해요. 수의단 문제가 지금 항상 교단에 굉장히 어떤 큰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1107쪽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의단의 기능화, 불법 연구회의 최종 회규가 수의단회를 종법사 보좌기관으로 하고 한 개 항의 의결사항만을 규정한 데 대해 원불교 교헌은 수의단회를 종법사의 최고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하고 5개 항의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으로 수의단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그러니까 전에보다 굉장히 정산종사님 와서 수의단 기능이 확대됐다고 그게 나오죠. 사실상 이로부터 수의단회는 이단치교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이단치교 나오죠? 저희들이 많이 나오죠. 이단치교. 이게 단으로서 이게 교를 교단으로도 볼 수 있고 교화로도 볼 수 있고 교법으로도 볼 수 있고 뭘로 봐야죠? 그것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대종사님이 회규를 세 번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7부제, 그 다음에 2원 10부제, 세 번째가 5부제, 그 마지막이 이제 세 번째 5부제 때, 종법사 수의단회를 종법사 보좌기관이라고 해서 한 개 항의 의결사항이 생겨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나마. 한계가 뭐냐면, 종법사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일로 인정하는 사항. 종법사님이 이거 상의 좀 하자 하면은 하는 거죠. 그럼 종법사님이 상의 할 거 없다 하면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정산종사님 그 종법사 시대로 와서는 뭐가 돼서 5개 항의 의결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5개가 뭐냐면, 첫째가 종법사 추대에 관한 것. 종사님 이제 선출되면 종사님을 이렇게 추대를 하는 거예요. 수의단에서. 그 다음에 중앙교의회의 특선의원 선정에 관한 건. 중앙의원의 위원 중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이렇게 선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선정에 관한 건, 뭐 이렇게 교정원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법계 승급. 우리로 말하면 법의 등급 있죠. 법계 승급에 관한 건. 그리고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 인증하는 사항. 이건 아까 말했죠. 불법연구 최종 회규 때 있었던 그 사항이죠. 이렇게 한 개에 있는 사항이 몇 개? 5개로 늘어났다.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처음에 한 개가 5개인데 갈수록 계속 늘어나요. 지금 현재 교원에는 몇 개? 11개. 자, 1개에서 11개로 나가는 과정. 제가 그냥 답을 드리면, 1개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5개, 그 다음에 9개, 그 다음에 11개. 계속 확대되죠? 수의단의 기능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그러면 정산종사님은 수의단의 기능을 이렇게 확대했을까라는 것을 이건 이제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염원이라고 해서 상산 박장식 종사님이죠 지금. 이 상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여기에 이제 대종사님 당대하고 정산종사님 당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6쪽에 후계 종법사에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이걸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제는 대종사 열반하시면 후계자 문제로 인해 내분이 일어나 반드시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후계 지도자들을 뽑으면 얘네들이 자기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최종 지도자가 되려고 우리로만 종법사가 되려고 싸우다가 자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제일 염려되는 문제였다. 그리하여 주산, 대산, 숭산님을 비롯한 교단 중진님들과 후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평소 대종사님과 정산종사의 관계, 평소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거죠. 그리고 정산종사에 대한 깊은 신망, 대종사님께서 끊임없는 신망이 있죠. 그리고 1942년, 원기 27년 동선 때 공회당 선방, 공회당 가보셨잖아요. 거기 선방. 거기에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께 법상, 이게 승자설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종사님 지금 보면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법하잖아요. 그리고 대각전 가면 대종사님이 늘 법설했던 법상이 있어요. 대각전 가고 거기 그거 보셔야 돼요. 그렇듯이 이 정산종사님이 좀 작으셔서 좀 더 작게 만들었나 봐. 이걸 만들어서 공회당 선방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정산종사님을 거기에 승좌해서 법설을 하게 하신 것, 모든 것을 자력으로 지도해 봐라 하신 것, 나오죠. 정산종사님을 이제 지도도 직접 해라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모두 후계에 대한 암시와 같았다. 이게 제자들이 특히 이 상사님은 후계에 대한 그 말이라고 생각을 했다. 다른 후보를 세워 투표를 하니 어쩌니 하게 되면 반드시 1인들의 강교한 수단에 넘어가게 될지 모르니 후계 종법사는 일찍이 정산종사로 유언이 계셨다고 발표하는 것을 제의했다. 누가요? 상상 박장식 의사님이 정산종사로 우리가 그냥 추대를 하자라고 제의를 했던 거죠. 그리하여 황희천이 그 당대 때 이리경찰서 그 순사였으니까, 그리고 여기 불법연구의 담당이었어요. 연락하여 만장일치로 정산종사를 후계 종법사로 모시게 되어 아무 문제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들은 대종사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서로 권력 다툼하다가 자멸할 것으로 알았다 한다. 이게 어찌 보면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면서는 압력을 살짝 김 뺀다고 김을 이렇게 뺀 그 성향이 있어요. 압박을 막 했다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니들이 무너지겠지 하고 압박이 수위를 이제 늦추는 거죠. 다른 종교 단체들의 전례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일이 무사히 끝났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자들 중, 자, 이게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주 그냥 조용히 정산종사님 승계된 게 아니라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잘해야 되죠. 제가. 잘해야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일이 무사히 끝났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자들 중 어찌 그것을 유언으로 할 수 있느냐? 아까 어떤 거요? 이렇게 법상 있으면 거기 설법도 있고 쭉 열거를 했잖아요. 그걸 유언으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 복잡한 상황이 일어났다. 복잡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럴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요. 내가 말을 꺼내었기 때문에, 누가요? 상산종사가 꺼냈기 때문에 경과보고하고 사죄하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정산종사께서는 너는 아무 말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너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산종사님께서 그냥 이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렇게 했겠죠. 하시고 대중을 공회당에 모이게 하셨다. 그거 이제 정상님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사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시고 엄숙한 태도로 법문하시니 대중은 숙연히 받들고 그 이후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문제를 수습하며 교단의 분열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해 본 것이 너무 성급했나 하는 자책도 하게 되었다. 요 이해 있어.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읽어봤냐면
정산 종사님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막 전부 막 선거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추대, 그 교단에 몇몇 분에서 추대를 됐으면 그러면 정산 종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교단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의체제가 훨씬 더 대종사님만 해도 대종사님도 계속 회의합니다. 그래도 저 대종사님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나 하면 대부분 거기에 그 의견이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지만 아무리 정산종사님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도 회의라는 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단협의체제의 필요성이 정산종사한테는 훨씬 필요로 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읽어서 저희가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으냐? 수의단의 기능을 과거보다는 훨씬 좀 더 이렇게 역할의 중요성을 올리는 게 중요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읽어볼게요. 초기 남자 수의단의 첫 조직과 법인 성사의 성취 사실은 이미 기술화했거니와, 근데 저는 여기 초기 남자 수의단이라는 말에서 남자를 뺍니다. 처음에 이 대종사님께서 11일단 조단을 한 것은 남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11일단을 한 거예요. 이것은 뒤에 남녀 조단이 나눠지니까 소급해서 남자라고 하지, 그냥 이건 저는 그냥 수의단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입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초기 수의단은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명예직 같아요. 실제로 그 수의단이 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의단 개념 있잖아요. 뭔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명예직 같이 돼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원기 11년에 박세철의 열반으로 이동환이 입단하고, 이때 도산 이동환 선생이죠. 그게 이때 이동환 선진도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이순순, 박동국, 유건의 대리로 송도성, 전음광, 조갑종이 내정되었다가 이 내정될 때가 10대 말일로 알고 있어요. 이 세 분들이. 10대 말. 지금을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이제 16년, 이제 11년에서 5년 뒤에 16년 음력 2월에, 여기 2월이랑 음력입니다. 정식 입단하였으며, 근데 이때 정식으로, 되는데, 이때가 제가 알 때 20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20대. 자, 수의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읽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계속 보궐 나오고 대리 나오고 그래요. 단위 11일단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뭔가 열반하시면 채워 넣죠. 채워 넣는 거죠. 이렇게 열반하시면 거기 채워 넣는다고 하면 되나? 보궐. 그래서 이걸 보궐단원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연세가 계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대리. 생존에 계시지만 대리할 단원들을 세우죠. 여기 보면 보궐과 대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기간에 선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임기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6년 뒤에 전체가 다시 선거하고 그게 아니고 쭉 있어요. 있는데 열반하시면 거기 다른 사람이 채워 들어가고 또 이제 뭔가 사정이 있어서 연로하게 되면 거기를 대리할 사람을 세우는 거지. 그냥 몇 년 단위로 선거를 하고 그런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정산종사께서 수의단회를 2단 치교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건 조금 더 하고 좀 봅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어디까지 읽었냐면, 자, 그 해가 몇 년, 원기 16년입니다. 1931년 3월에 여자 수의단 15단이 처음 조직되었으나, 15단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정식이 아니라 그 수습기관 같은 좀 그런 성격이 있죠. 그리고 15단을 합니다. 우리가 시범 보일 때 시자잖아요. 그해 3월에 여자 수의단 15단이 처음 조직되었으나 기도 행사 중 뒤로 미루었다. 대종사님 당대 때 여자 단원은 공식적으로 안 됐어요. 여자 수의단.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대종사님께서 안 하시면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뒤로 미뤘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공회당에서, 지금 공회당 가보셨잖아요. 공회당. 거기서 옛날에 뭡니까, 법인 성사 같이 공회당에서 다 시킨 거예요. 그때. 이 책이, 여기 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소태산 박중빈 불법연구회 2권, 이게 박용덕 교수님 책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피냐면은요, 조고총관 제6권에 보면 수의담보라는 초기 기록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 어떻게 되냐면, 소태산 단장은 여자 수의단 15단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한다. 공회당에서 기도하였는데, 김인현 산상기도와 같은 방식, 이게 법인기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경축가를 부르고, 일타동공 일탈에, 대종사님께서 일타동공 이탈에, 이타동공 이탈에, 삼타동공 삼탈에, 이거 잘못 헷갈립니다. 계속 하다 보면 숫자가 10타동공 10탈에 뭐 거꾸로 갑니다. 이제 10까지 갔어요. 그럼 다시 이제 9타공동 9탈에 8타공동 8탈에 7타공동 7탈에서 이제 다시 쭉쭉쭉쭉 가서 1로 갔어요. 그럼 다시 또 이제 1타공동 1탈에 이제 2타공동 1탈에 헷갈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옥추경 독경도 하고, 옥추경은 이때 필사본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옥추경. 그리고 단원 기도문도 있고 했는데, 동년 이렇게 시작됐다가 가을쯤에 대종사님께서 중지하라고 합니다. 이번만 처음이 아니에요. 창신동 회관이라고 서울에서도 몇몇 분들을, 법인기도 같이 여자분들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그때도 중지시켰어요. 참 이게 계속 중지를 시켰을까? 정식으로 여자 수의단을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15단으로 두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봅시다. 자, 제가 어디까지 15단 처음으로 조직하였으나 기도 중에 뒤로 미뤘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보궐 나오죠. 원기 20년에는 김기천, 삼상 김기천 열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채워 들어가는 겁니다. 유산 유허일. 이분이 되세요. 옛날에도 선거를 하면 추천위원 같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선정을 해요. 막 20몇 분 막 이렇게. 그럼 그분들이 3명을 이렇게 추천하면 선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24년에는 팔산 김광 선생님 열반하니까 박대환, 영사님이죠. 이분이 선거로 올라갑니다. 박대환님은 이렇게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26년에는 이동환이 열반하세요. 도산 이동환, 열반으로 서대원, 원산 서대원이 또 선거로, 선거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채워 넣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빠지면 채워 넣고 그런 식이죠. 그리고 원기 28년, 1943년 4월 28일, 개편 조단으로 이완철, 왜 개편 조단했냐면, 서대원 선진이, 막 이렇게, 우리는 이사병행하고 사막병전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좌선만 하고 선만 하고 뭐 이런 그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박탈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완철 응사님이 그 자리에 다시 또 선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자 수의단이 대종사에 의하여 새로 내정됐다. 새로라는 것은 다시 이게 새로 내정된 게 그 전에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한 것하고 처음에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처음에는요. 되게 여자 수의단이 결혼 경험이 있는 부인들로 돼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화원 사모님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있다가, 이건 뭐,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볼게요. 더 읽어봅시다. 자, 봅시다. 여자 수의단은 단장, 대종사, 건방, 일타원 박사시와 여기 대리 나오죠. 계속 대리, 김영신, 감방 2타원 장적조, 대리 조정권, 감방 3타원 최도화, 대리 조일관, 진방 4타원 이원하, 대리 서대인, 손방 5타원 이청춘, 대리 오종태, 이방 6타원 이동진화, 곤방 7타원 정세월, 태방 8타원 황정신행, 중앙 9타원 이공주였다. 이때까지 대종사님께서 계속 뭘 해요? 그냥 15단으로 여자분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정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계속 정녀가 이게 대리가 나오죠. 대리가 1분, 2분, 3분, 4분, 5분이네요. 이분들이 다 정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수의단들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정녀 위주의 수의단으로 강화됩니다. 이렇게 형상이 이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조금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의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요걸 보면 처음에 대종사님 당대의 이 단회, 이 수의단이라는 상징으로 있는 단회들은 뭐라고 할까, 아까도 말했지만 명예직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뭐 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대는 이 단회가 공부조직이었어요. 공부조직. 이게 단법회. 이게 이 수의단도 공부조직의 어떤 그 상징 체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조직이란 게, 그래서 여기가 상시훈련 점검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하고, 의견 제출도 하고, 공익기관, 그러니까 농업부 창립단, 그 다음에 인재양성도 창립단에 협력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했는데, 차차차차 이제 갈수록 수의단원이 훨씬 교단의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하는 쪽으로 발전돼 간 거예요. 이게 발전이라고 봐야 될지. 그래서 2단 치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것도 핵심인데, 보통 이 교화라고 읽을 때 교화라고 읽읍시다. 2단은 교단으로 읽을 수도 있고 교화로도 읽을 수 있는데, 이 교화는 전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교화라고 하면 전도, 포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교법으로 각자가 기질변화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센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교화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냥 전도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대응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유념할 필요 있고, 이 다스린다는 개념을 지금은 아마 소통하고 교감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다스린다고 해버리면 지금은 그때 다스린다는 개념은 지금 의미로 하면 어떤 그 공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되고 이렇게 이해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자 수의단이라 나왔잖아요. 이 당대 때 여자 수의단을 여자회상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다른 회상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여자 수의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남녀 그 구분해서 단을 짰으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럼 지금 이게 불법연계 통치 조당 규약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근데 저는 이것이 남자 여자 특히 여자의 권리를 상징적으로 설명도 했지만 한편은 그 시대에 일제가 그 남녀 문제로 막 탄압이 심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을 시켰다고 봐요. 저는 좀 그 두 의미가 있지만 그 시대적 그 분위기도 있다. 그래서 만일 통치조당 규약이 우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통치조당 규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말합니다. 전부 단 조직을 남녀로 나눠야 돼.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통치조당 규약의 핵심은 남녀로 따로 이렇게 조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의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무들 출가교화단 있잖아요. 전부 남녀로 나눠야 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교당도 되게 이제 남자끼리 많이 모여있지만 혹시 섞여 있으면 다 나누셔야 돼.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만일 뭐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는 말을 웃자고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타원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타원. 남자는 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보통 타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산. 그래서 꼭 그 무등산 같은 경우는 타원에 가깝다. 뭐 그렇죠. 무등산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산이 이렇게 백쪽보다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만만치 않죠. 보이게 그렇죠. 그런 게 있다. 자, 그 옆에 좀 보겠습니다. 그 해, 여기까지는 대종사님 때, 대종사님 열반하시 전까지 역사입니다. 그 해, 원기 28년, 1943년 6월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4월에 그 개편 조단을 만들었죠. 개편 조단을 하고, 여자 수의단도 또 새롭게 내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은 지금 호가 안 나와 있죠. 호가 지금까지는. 근데 원래 호를 다 대종사님께서 주셨어요. 수의단이 되면 호를 줬어요. 호. 재미있는 게도 여기 보면은 처음에 뭐가 나오죠? 송도성, 전은강, 조갑종 이분들을 이제 호를 줄 때, 이게 원기 16년 이때 호를 줄 때 말 나오니까 심지뽑기를 이렇게 놓고 골라라고 했대요. 이렇게. 골라라고 하니까 딱 고르니까 송도성 주산 고르고 전은광은 해상 고르고 조갑정은 의산을 골랐어요. 이게 사람들이 대형사님 꼭 주려고 이렇게 골랐는데 꼭 주고 싶어서 준 것 같이 됐다 이렇게 심지뽑기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걸 볼 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정식 법포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정식 법포는 법가항마 위에 올라야 주는 건데 수의단 지위상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법포는 정식 법가항마여야 돼야 되지만 어느 역할이 있으면 당겨서 역할상 법포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교무들이 좀 한 40대 정도 되면 법포 주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당에서 이제 이렇게 교환하면 다른 분들은 교도님들은 다 법포를 부는데 교무가 법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무가 주인 교무로 나가면 법포를 주는 것도 이걸 응용해서 한번 말해본 거예요. 여기는 수의단에 한정된 건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말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 2개월 뒤인
원기 28년 6월에 대종사 열반 후 개편 조단으로 또 이제 왜 개편 조단이 생기냐면 대종사님 열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산종사님이 되고 뭐 이렇게 중앙도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한 분 비잖아요. 그러니까 송해완 이분이 이제 되고 29년 1944년이죠. 이재철 열반으로 대종사님 열반하고 1년 뒤에 일사님 열반하신 겁니다. 열반으로 김대거 대산이죠. 김대거가 입단하였으며 이제 올라가는 거죠. 또 계속 이렇게 빠지면 들어가고 빠지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 30년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30년 1945년 1월 25일 여자 수의단이 실무단으로 발족함에 이르러 이때 이제 정식으로 전까지는 계속 15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 수습 과정 같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 정산종산 시대에 30년 1945년에 여자 수의단 실무단으로 발족함에 이르러 5인의 대리단원이 정식 입단했다. 이제 이 5인의 대리했던 분들이 이제 정식 단원이 된 거예요. 누구시죠? 대리가 김영신, 조정권, 조일관, 서대인, 오종태 이분들이 남녀 정수의단이 비로소 회규에 따라 실무체제를 갖췄다. 그러니까 1930년, 1945년 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남녀 수의단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현재 수의단 있죠? 그게 정식으로 됐다. 그 후 31년 4월에 남자 수의단 8차 보궐단원이 있었고 이제 8차라고 하는 거죠. 8차. 여기 쭉 쉬어보면 대충 맞을 거예요. 38년 1953년 4월에 창립 2대를 맞아 첫 총선거로 상당수 남녀 단원이 개편이 이루어졌다. 제가 이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때가 이제 선거체 이렇게 기간 이제 우리가 지금은 기간에 따라서 누구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선거를 다시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빠지면 채워놓고 빠지면 이게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다시 다른 끼워놓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됐다가 이제 싹 치우고 다시 선거에서 다시 이렇게 쌓고 이런 그걸로 단 거 아닌가라고 저를 봅니다. 첫 선거 체제가 좀 한번 이게 이 자료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여자 수의단이 대종산 당대 때는 원기 16년, 그 다음에 원기 28년, 그러다가 정산종사님 종법사 있을 때 30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와 같이 이 총선거 38년, 이게 1953년에 총선거를 하는데 이때 새로 뽑히신 분이 누구냐면 이웅권, 고산 이웅권, 공산 송혜완, 숭산 박광전, 여자분은 순타원 양도신, 문타원 서공남, 그다음에 향타원 이경순 이런 분들이 또 새롭게 뽑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원기 39년 숫자 많이 나오죠. 숫자는 그냥 잊어먹을 생각을 하세요. 정기 4월에 정산 종법사는 수의단회와 교무 연합회에 내리신 유시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수의단회의 위신과 직능을 더욱 강화하여 여기 나오죠. 수의단의 위신과 직능을 강화하여 교단 통치의 핵심체로 삼으라. 수의단과 수의단으로 교단하려고 정산군사님께서 굉장히 강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이 뜻은 44년 교원 개정, 이때가 1차 교원 개정이에요. 원불교라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교원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 번 개정을 첫 번째 개정이 44년에 합니다. 이게 1차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그 수의단의 그걸 강조해요. 수의단의 기능을 어떻게 교단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게 이때 그 교원의 27조에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대종사님 당대 때 수의단의 의결사항이 하나였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교환을 할 때 5개 했죠? 1차 개정 때 9개로 바뀝니다. 이때 9개로 늘어요. 지금은 11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의할 때 수의단의 의결을 좀 줄이자라는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변천 과정을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1차 개정할 때 5개 정도로 줄일까요?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돼 있었는가. 그리고 9개면 9개가 어떤 사항이 있었는가. 라는 걸 살펴서 논의를 좀 하면 도움이 좀 될 것이다. 공부라는 게 이런 데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1개, 5개, 9개, 11개인데 5개를 줄이려면은 처음에 그 교원 만들었을 때 참고하면 되고 9개로 하려고 하면은 1차 교원 개정할 때를 보면 된다. 예, 그걸 봅시다. 원기 54년, 1969년 5월에 그동안 총무부가 겸해온 수의단 회 사무처. 자, 그럼 수의단 지금 사무처라고 있죠? 수의단의 사무처. 이게 언제 만들어져요? 원기 5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독립발족. 초대 처장이 김윤중 하여 분과제. 지금 수의단도 분과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과제로 수의단이 막 운영돼야 된다. 막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제. 전문위원도 지금 뭐 활동이 제대로 돼야 한다. 그래서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하지 말고 이 분과제에 따라서 막 이 사람들이 이걸 충분히 연구해서 잘 보는 게 전문위원들을 놓아서 오랜 기간 모든 것을 숙지해서 해야 된다고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분과제하고 전문위원제를 실시함으로써 수의단에는 명과 실 함께 교단 최고 의결 통치기관, 여기 나왔네요. 교단 최고 의결 통치기관이 되었으며 창립 2대에 들어서서 반백년 기념대 연도까지 4차의 총선거와 남녀 3차의 보결 단원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아프죠?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래도 이렇게 바깔이에요. 한번 이렇게 저하고 훑어보면 다음에 볼 때 훨씬 수월해져요. 제가 이렇게 수의단 얘기를 쭉 왜 했냐? 지금 수의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인 것만 쳐다보면서나 막 그거 갖다가 막 쓰면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랬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천됐고 어떤 의결사항을 어떻게 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고 그러면은 과연 지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우리 내부의 변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런데 지금 시대에 어떤 것을 가져오면 도움이 됐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이런 걸 숙지가 안 되면은 뭐라고 할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걸 쭉 보고 수의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교화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과연 교화단 이론주의, 교화단 하나면 가면은 원불교는 잘 굴러간다. 이게 타당한지. 교화단도 냉장고 같은 것인지. 냉장고는 뭐 하려고 써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근데 냉장고를 가지고 냉장고만 있다고 밥이 되진 않아요. 반찬이 되진 않잖아요. 요즘 또 그 말하면 안 되는구나. 반찬 있구나.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안에. 어쨌든 그 냉장고는 냉장고 기능을 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혹시 교화단은 그냥 그런 것 같은 것은 또 아닌지.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보자고요. 이게 과연 모든 행정과 교화 모든 것을 다 교화단 체제로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면 교단이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냉장고 같이 냉장고 기능에 필요한 것의 중심으로 수의단이 돌아가고 다른 것도 다른 것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 건지.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교정원도 전부 다 교화단으로 다 집어넣어 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역할 기능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강화도 되고 또 확대도 되고 어느 때는 또 더 줄이고 이런 거 할 때 이 내용들을 우리의 변천 과정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